거래량이 점점점 거래량이 점점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신고되었죠. 네, 굉장히 적게 신고되었는데요. 음, 자, 뭐 대구만의 일이었으니까 요거는 음, 그냥 일시적인 걸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제가 그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례가 끝나가는 지점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방송 잘 보고 있다. 덕분에 현금 채굴 잘하고 있다. 이런 글도 봤어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한 9개월 사이에 한 10% 가까운 반등이 대구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거 팔고 현금화 하면은 세금 반틈 떼고 나면 한 5% 정도 수익률 한 5% 정도 올랐다. 자산시장에서 그래 5% 올랐다. 물론 내가 투입했는 금액이 작고 많은 것을 걷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 수익률 5%다 이렇게 가정해놓고 봤을 때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던 거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뭐가 그래 매력적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야, 폭등이 일어날 거잖아. 폭등이 일어나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내리에 그대로 박혀 있죠. 아니라면 만약에 그런 폭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기차가 맞죠? 막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0년이면 뭐 내연 기관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것이 갑자기 영국이 배신을 때리죠. 5년 정도 더 유예하겠다. 전기차 시장에 갑자기 악재가 불어닥쳤어요. 또 주식시장 우리나라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휘청휘청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특히 난리였습니다. 그 다들 한 번씩 보시나요? 파월이 연설하는 장면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나요? 뭐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돼서 나오고 하는 것들 보시면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많은 그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놨죠. 사람들이 답은 정해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걸 정답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쫙 브리핑해가지고 뉴스를 반대로 좀 해석해드리는 작업을 좀 더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꼭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걸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한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괜찮은데 저는 편집이 없잖아요. 2시간 동안 이게 방송사고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잘자잘 되다 보니까 막 입이 막 바삭바삭 마르고 이래가지고 너무 진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욕심껏 다 말하려고 하니까 할 것도 너무 많고. 아무튼 채권 시장 관련해서 미국 장기채 뭐 TMF던가 저는 그런 건 해보진 않았어요. 거기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 제꼈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에서 니한테 돈 떠먹여 주려고 그렇게 떠들었겠습니까? 채권 시장 개미 우리나라 개미들도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엄청 들어가요. 언론에서는 야 채권 이거 매력적이네 좋네 이거 사라 채권 사라고 계속 부채질합니다. 니는 안 사도 니 말고 니 주위의 개미들이 계속 채권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채권 수익률 쭉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시죠? 그 말인즉슨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TMF든가 아무튼 그 미국 관련 30년 장기물 요거 3배 레버리지 해가지고 걸면은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느냐 미국 채권금리 기준으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올라왔어요. 30년물도 요거 4.5% 정도 하거든요. 불과 한 1년 전까지 얼마 전까지 언론에서 한창 떠들 때도 이 채권금리 3.5%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채권금리가 올랐다. 30년물이다. 30년물이다. 이거 화면 너무 보기 안 좋나요? 예, 30년물이다. 그럼 1% 곱하기 30년 하면은 먼저 채권 샀는 사람은 이 수익률을 30% 까먹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3배수짜리를 사가 배팅했는 사람은 그 90%를 까먹습니다. 그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이고 언론의 말만 믿고 금리 이제 정점 찍었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하면 반대로 이거 2배씩 돈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다 위험하다. 누가 감히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오르고 세계적으로 풀린 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한다고 돈을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은행이 위기를 실리콘밸리 뱅크나 뭐 이런 것들이 위기를 겪는 순간 다시 돈을 더 뿌렸죠. 시중에 풀린 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누가 감히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린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속 저는 아직까지 오른다고 보고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그 영상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닌 것 같더라.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사람들이 다시 더 사고 이런 과정들 충분히 일본에서도 있었더라.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영상 제 시그니처 영상 아니겠습니까?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만 보시고 야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일본하고 많이 닮아 있구나. 그렇다면 그 L자형 패턴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네,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네. 6번째 좋아요. 41분이 보고 계신데, 6번째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점점점. 자, 요거, 이제 3% 후반의 신규 주담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특례로 인해서 거래량이 100% 정도, 800건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이거 멘트 써놓은 거잖아요. 이거 아주 오래, 2월달 고맘때 요거 써가지고 만들어놨지 싶은데요. 주요했죠. 네, 특례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800건이 맞더라. 네, 수치가 다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3% 후반은 주담대는 아니지만 어젯밤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금리를 조회해 봤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 몇 %가 아직 있어요. 뭐 3.8% 이런 게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담대는 4.0 얼마든가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또 아주 호기롭게 잠깐 휴대폰 사진을 잠깐 봐야 되겠어요. 아주 호기롭게 조회를 해봤죠. 제가 신용점수가 KCB 기준으로 997점, 나이스 기준으로 950점, 뭐 상위 4%, 상위 99% 이렇게 돼요. 기존 대출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캡처가 됐구나. 이런 멘트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사유. 오늘 준비된 대출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밤 12시를 넘어서도 신청을 해봤어요. 그게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그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된 대출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왜 다시 검색을 해보게 됐냐면 그 관련된 뉴스가 있었거든요. 대출 절벽 심화. 900점 고신용자도 은행 대출 간당 안 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저금리 요런 미끼 상품 믿고 야 아직까지 저금리 천지다 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례 효과, 반감되는 효과 이 정도만 나타나도 갑자기 거래량은 오늘처럼 놀라운 거래량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은행에 돈이 없어요. 은행채를 무진장 찍어내야 돼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이 돈을 받아와야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돈을 돌리고 하는데 은행에 돈 넣어놓을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1억당 제가 노령 기초연금을 계산해봤어요. 1억당 60만 원이던가 그 정도 소득으로 계산되든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득으로 산출이 되고 또다시 그것이 은행 이자를 받는다든지 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놈들 다 받는 기초연금 등신같이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굳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필요가
없겠더라. 정말 2%, 3% 금리면은 당장 빼서 그냥 그 돈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뭐 증여라든지 이제 제 방송 시청자분 평균 연령이 50대 넘어서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부동산보다 현금이 많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요. 그래서 현금화를 시켜서 5만 원짜리 돈다발로 묶어가지고 금고에 넣어놔요. 음. 그리고 이자 몇 푼 나오는 거 과감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더라고요. 이 인기에 영합해서 정치인들이 돈을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보금자리 돈 뿌리는 것만 해도 이거 어떤 사람 대출 크게 일으키는 사람은 이 돈 1,000만 원 혜택 주는 거거든요. 정부 보조금, 전기차 사면 보조금 돈 1,000만 원 뚝뚝 던져주듯이 여기도 보조금 뚝뚝 던져주거든요. 이거 집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마냥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왜 은행이자 우리 계산해보니까 특례로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대출에 있다가 특례로 대안 대출을 이용해서 갈아타니까 그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 은행 이자 부분에 대한 1,000만 원 정도 이익 발생. 이거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조금 그냥 특례 이름은 다르지만 뭐 전기차 보조금 마냥 아파트 보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여세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기초연금을 이 노령층에게 금액을 낮춰서 다 주지 않는 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점점 노령화되면서 이 연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욕심도 생길 것이고 조금만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환산했을 때 이 아파트 이야기만 해야 되나요? 뭐 이게 한 11억 재산가에 요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느 사이트더라? 복지로 사이트는 계산하는 게 있어요. 내 수익이 아무것도 없고 은행에도 돈 없고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 15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럼 이것도 다시 뭐 좀 또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에 의해 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11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이 기초연금 나옵니다. 부부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것도 무시 못하고 제가 아파트 얘기 안 하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저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일본이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이렇게 막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그 말인즉슨 은행에 예치된 돈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대출금이 많이 부풀려지는 과정 EBS 다큐 자본주의 한번 보시면은 그 이해되실 거예요. 은행에 돈이 쪼그라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저희 부모님이 못 받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게 해드리려고 시나리오를 짜보니까 은행에 예금 빼놓고 몇 개월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한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싶습니다. 자, 대구 입주 물량 25년 되면 입주 물량이 없어서 폭등한다. 망가구예요, 망가구. 근데 이 중에는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버뜩 생각이 안 나면은 이 방송 사고 일어날까봐 너무 좀 긴장이 되는데요. 망가구 정도의 또 후분양하는 것들도 입주를 앞둔 것들도 분명히 끼어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공식적인 입주 물량 요구 플러스 또 후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세대수가 막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25년 아니면 26년에는 폭등하겠네. 그러면은 한 6천 가구 정도 있어요. 지금 적체된 매물과 그리고 추후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또 미분양으로 남게 될 것이고 꼭 입주 물량 이거 아니더라도 물량은 천지더라. 그럼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죠. 야, 그럼 27년에는 입주 물량 0인데 그때는 대폭등하겠네?
마음대로 상상하십시오. 네. 자, 매도 물량은 36,050개. 요 근래 들어서 다시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어요. 전 계속 늘어날 줄 알았는데 주춤해졌습니다. 작년 최고점과 7개 차이. 7개 차이로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전세 물량도 증가세가 주춤해졌고 월세 물량도 증가세가 지금 주춤해진 상태. 다시 고도의 눈치 보기. 자, 미분양 아직 발표되진 않았고요. 여기 11,180개. 물량이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폭등한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파트에 폭등하는 시나리오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들이 등신이라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사가 등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있던 건물들을 막 부숴요. 막 부수고 막 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딴 데 이사 가서 전세를 살게 되고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게 되고 그러면 이 몰려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치솟고 또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은 이 기존에 부쉈던 이곳에 또 뭔가 또 프리미엄이 또 발생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죠. 사람들이 집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어디 하나를 멸실시켰다. 이 사람이 나가서 살 집이 천지더라. 어디 전세 가격 어디가 들어가고 전세 가격을 뿜뿜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을 올려주지를 못하더라. 그러면 주변의 집값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그럼 새로 짓는 곳에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지를 않더라. 형성되지를 않더라. 오히려 이 둘의 격차를 사람들이 느끼고 이 프리미엄마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형성해버리더라. 자,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한 70개 정도 늘었어요. 분양권 그래도 양호한 상태였거든요.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23년도 지금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부터 시작해서 이 23년도에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는 것 언제 물량인가요? 21년 혹은 20년 이 분위기 아주 뜨거웠을 때 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너도 나도 믿고 청약했던 그 시점에 입주를 앞둔 곳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아파트 지어지는 기간 외곽 지역에 이렇게 뭐 경지 정리 아닌데 뭐지 새로 이렇게 새로운 땅에 그냥 하는 것은 한 2년, 주상복합은 한 3.6년, 네, 3년 6개월, 3.5년, 3.6년, 네. 한 3년 반 정도, 길게는 요 정도 잡던데요. 어쨌든 한 3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이 뜨거웠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감당 못하는 사람들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지금 제 시청자분 중에서 미셸님도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되는 거를 구매했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댓글로 전해주시면서 그동안 갭 투자에서 벌었던 돈, 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한 방으로 다 까먹었다. 요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팔고 나서 그 사람은 너무 후련해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지어놓기만 하면 팔릴 줄 알았는데,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팔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값이 오를까봐 많이 불안하고 살려면 돈을 더 올려주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물량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궁지로 몰립니다. 뭐 호가 얼마에 올려놓고 여유롭게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예의주시해야 되고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 연락이 올지. 어쨌든 매도 물량 늘어나는 모습 보니까 달서구 동네별로 다 늘어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늘어나요. 볼리동 234에서 250. 뭐 얼마 전에 프리미엄이 뭐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가 대단해요라고 나와서 한 6억에 거래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마피. 우리가 보고 있는 신고가라는 것도 마피가 있더라. 그 부분도 제가 보고 맨날 신고가 대단해요 하지만 그 속살은 무조건 반드시 다 파헤쳐 봐야 된다. 네, 원익님 반갑습니다. 네. 실시간 얘기 하니까 너무 방송이 길어져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구나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또다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있지 싶어요. 저 또한 까먹으니까요. 매일 주야장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계속 까먹어요. 네, 안필리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플시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영님 반갑습니다. 아니네. 요거 김영민님 아까 인사드렸었죠. 네. 요 다른 지역들도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 네, 그 부분까지 잠깐 봤고요. 자, 매수 심리는 아직까지 14.7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뭐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 40을 넘나드는 그런 지역들도 있곤 하지만 아니더라. 대구 부산만큼은 아니더라. 뭔가 모르게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 이번 큰 하락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옥석이 가려지죠. 대구에서 어느 지역이 좀 인기 있었는지 나오죠. 네, 범어 내거리 쪽에 가격 좀 올랐는 거 보이고요. 범어동 쪽 좀 선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남산동 쪽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침산동이 생각보다 저는 여기가 그렇게 힘이 근래에는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기 동네 괜찮다고 느꼈는데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괜찮다고 느꼈는데 또 근래에 또 반등이 세게 나타났던 것이 월성동 쪽도 좀 반등이 세게 나타났고요. 이거 한번 큰 하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좀 그래도 눈에 두드러지는 지역이 나타나네. 대구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하고 나니까 튀어 오르는 정도의 느낌이 다르네. 수도권, 충청권은 그나마 조금 낫네. 대구와 부산은 아니네. 이렇게도 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싸다는 거 제가 이 가격별로 쭉 말씀을 드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 뭐 10년차 정도 되었고 그렇다고 완전 시골 외곽도 아니고 괜찮은 곳들이 많아요.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도 대구 시내 뭐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많다고 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정도지만 그 사람들한테 대구 와서 살라 그러면은 투자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구 와서 살라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은 대구 보기를 마치 좀 이상하게 보죠. 네. 네, 거래량 오늘 35건인데요. 요 거래량은 한 1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거래량은 우리가 매일 보던 그냥 그런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이 적을 때는 제가 약간 욕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28건 이렇게 요런 거래량 숫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 내리에 각인시키려고 대구의 거래량 이 수준이었어요.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와,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 분양권이나 이런 상태를 봤을 때 분양권 매물이나 이렇게 쌓여있는 이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미분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처럼 다시 저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고 엄청난 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좀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오늘 아마 거래량 오류일 거예요. 거래량 오류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대구만 이런 것이 조금 찝찝하긴 해요. 주간 거래량상으로 봐서는 오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마 오를 거예요. 오류가 아닐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아무튼 이렇게 특례가 끝나면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2개월 정도 늦춰져서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특례가 소진되는 시점. 언제가 되었건 요 거래량의 절벽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생뚱맞게 35건. 주간 거래량은 521건이거든요. 그러면 근래 있던 500건 중반대의 거래량에서 뭐 크게 많이 빠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대구만 35건 좀 지나치게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오류일 수 있다. 과거에도 오류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삥 이쪽으로 왔어요. 5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아, 이때 수치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을 5월 17일자 영상을 한번 찾아보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제 기억은 이러합니다. 지금 한 3, 4개월 지나서 기억이 흐릿한데요. 5월 17일자 거래에서 거래량이 적게 신고되었던 것은 그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아니 5월 달에 방송이었으니까 4월 거래량, 5월 거래량이 신고될 텐데 이때 아마도 아니네. 이때 4월 거래량, 5월 거래량이 다 신고되었네요. 여기 살짝만 지우고 볼까요? 증가폭을 보면 4월의 거래량도 4건이 신고가 되었고 5월의 거래량도 7건이 거래가 신고되었네요. 이 두 개가 합쳐서 11건이니까 뭐 4월의 거래가 누락되었다. 4월의 거래가 몽땅 누락되었거나 5월의 거래가 몽땅 누락되었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었고 어쨌든 누락되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적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거래량이 회복했어요. 그 이틀치의 거래량을 합쳐보니까 거래량이 비슷하죠. 한 150건 정도. 이틀간 150건. 하루에 한 75건.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오류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아마 좀 살 떨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산동이 지는 해라고요? 대형마트가 사라지는 게 저기 소비가 그렇게 안 이러지나? 집값은 저렇게 많이 비싼데 소비가 저렇게 안 되나? 조금 놀라긴 했죠. 네. 침산동 쪽에 거기 홈플러스가 사라졌던가요? 홈플러스가 사라지고 메가박스는 문 닫았나요? 문 닫나요? 아무튼 그 메가박스가 갓 생기던 시기에 거기 영화 보러 좀 다니곤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거래량은 오류일 것이다.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그런 것들도 늘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 편한 세상 범어 저층이 6억입니다. 저층이 6억이에요. 제가 여기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커서를 여기 조금 보기가 나으신가요? 네. 여기 이 편한 세상 범어가 6억. 네, 저층이니까요. 고층은 한 6억 6천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며칠 전에 7억이 넘는 거래가 7.2억이던가요? 그 거래가 나오면서 야 이제 올 때까지 다 올라왔구나. 그 가격이 고점 대비 25% 정도 기준. 그 정도 보면은 떨어진 만큼 반등했구나. 그렇게 봤으니까요. 네. 박진만 제일금리 유가 150불 각오해라. 네, 간밤에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한다 그랬죠. 아마 천연가스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와 정말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좀 단디 좀 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성 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요거 딱 보는 순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봐라 이제 6억 이상은 끝났다. 근데 아직까지는 10월 중순까지는 거래량이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특례는 지금 이미 끝났을 거예요. 특례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돈은 끝났는데 그 재원도 마련 안 하고 또 정부도 마이너스로 돈을 일단 땡겨줘 놓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달성파크 프루지오 5억 2,900 고점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고 집거래인지 한번 의심을 해보고 다시 한번 국평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국평 넘어가 보니까 23년식 아파트 요 가격만 보고 그 하락률에 대한 감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밖에 할인 안 했어? 42층인데 넘어가 보면 국평이 아니구나. 거래 빈도가 조금 낮은 곳들이죠. 더샵 리비테르 2차 요거 2년 안 채우고 팝니다. 요거 수익률 반토막 납니다. 수익률 반토막 나요. 그래도 처분합니다. 이 시절 좋은 시절에는 이런 거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살던 곳이
더 좋더라. 살아보니까 여 다리 엉덩이 딱 깔고 살고 있는 이곳이 더 좋더라. 그래서 뭐 새 집이 좋다 하고 뭐라 하고 이렇게 사고 투자해놓고 해놨는데 막상 옮겨 가려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많죠. 대신 센트럴 자이 4억 9천, 고점 대비 20% 정도. 요거 또 다른 타입, 제 시청자 지금 요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중에서도 저한테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런 지역들. 요거 가격이 그래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가격이 그 가격이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점의 가격이 요 84제곱미터 또 다른 타입은 요거보다 가격이 더 높았었거든요. 어쨌든 5억 가까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또 살짝의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반등한 곳 주변에는 혹시 분양하는 곳이 없는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또 살펴보게 되기도 합니다. CG 이제 CG도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들도 잠깐 매번 살펴보고 있고요. 신천역 센트럴 리버파크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모습. 7곡1차 한라하우젠트 7곡 지역 거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7곡 지역은 웬만하면 국평 1000만원 하면 웬만하면 해결 다 되는 그런 지역이죠. 생각보다 이거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거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인 영남 화정타운 상인동의 시대도 조금 저물어 가죠. 제가 동네별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쪽은 그래도 좀 인근 지역이라서 조금 살피고는 있는데요. 고점 대비 30% 빠져서 3억 4천인데요. 46평이 3억 4천이에요. 상인동의 그 화려했던 시절, 그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된다. 와,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상권들이 서서히 다 옮겨가요. 서서히 다 옮겨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마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서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상인동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월성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월성동 안 살아요. 월성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 성서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빠른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대체할 곳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바뀌는 시절도 또 물론 찾아오겠죠. 성서의 그 초창기에 이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던 모습이나 그곳 식당가를 돌아다니면서 느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은 너무 달라요. 자, 이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 대구에 많다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롯데캐슬 레이크 32평형 가격이 고점 대비 30 몇 % 빠졌는데요. 요거 많이 빠졌을 때는 저층 기준으로 매물이 한 2억 6천 그렇게도 나와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10% 정도 반등하고 이런 것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반등한 곳 20%, 25% 반등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평균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 평균의 모습에서 내가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생각해서 가격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아래쪽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죠. 자, 나머지들도 다 고만고만하죠. 유라 지역도 보면 9평이 3억. 제 시청자분 중에서 그때 작년에 영상을 올렸었을 때 그 유라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아마 층수가 높고 이게 복층처럼 되어가지고 다락방 같은 게 딸려 있고 꽤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수자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월성동 지역에 임장도 하시고 그때 직접 가보셨던 곳이 슈퍼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때 영상으로도 찍어서 남겨놨었는데 그건 몇 명만 보라고 다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쪽을 임장하고 왔을 때 그거 괜찮다. 그 지역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주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아마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성공적인 그런 갈아타기 사례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때 아마 그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떨어진다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니는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 이렇게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매일 떨어지는 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요거 갈아타기에 절호의 찬스인데 하면서 상급지로 갈아타고 기분 좋게
잘 갈아탔습니다. 덕분에 방송 잘 봤습니다. 하고 글을 딱 남겨주셨어요. 그럼 저는 또 이야기하죠. 이제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이제 제 방송 보지 마세요. 누군가 그 기회를 삼으면 되죠. 대구 지역에 대해서 날마다 이렇게 떠들어 주는 게 이게 쉽진 않잖아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매일같이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서 뭐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대구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고팠어요. 너무 고파서 어디 가서 이야기 한마디 주워 들을 데 없나 싶어가지고 맨날 대구 부동산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뭐 전문가 했는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대구에 대해서 안 떠들어요. 대구에 대해서 왜? 대구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면 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택도 없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메인 본지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잖아요. 그 다음에 저 확장 멀티 한 곳은 부산이잖아요. 왜? 흐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같이 흐름을 읽어가면 되니까. 근데 머지않아서 아마 올해가 끝나기 전에 부산의 구독자 수가 대구의 구독자 수를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대구는 그나마 제가 세세히 좀 많이 알고 있고 부산은 세세히는 몰라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리는데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부산이 인구빨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 때 대구에 대해서 이 지방에 대해서 과연 이야기를 할까? 우리끼리 같이 챙겨보고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전략을 좀 잘 생각하시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제가 좋지 않다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비관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요 근래에 나오는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는 부쩍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 하는 사람은 다 부정적이라서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은 다 부정적이라서 그렇습니까? 그 유사한 모습들을 차트에서도 찾아보고 인근 사례에서도 찾아보고 이렇다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뛰어들기에는 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가격 요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요 대구만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구만 오늘 35건. 다른 지역들 보면은 정상적인 거래량 수준으로 다 보이거든요. 대구만 유독 낮았던 것은 그것 때문일 수 있다. 그러면 대구가 부산보다 부산도 근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대구 어제 거래량 많았죠. 인천 많았죠. 부산 적었죠. 그럼 부산 이거 오류일까요? 이거 오류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네.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네, 아까 유가 150불도 말씀드렸고 침산동 구축에서 타고 신축으로 갈아타고 있는 분위기라고 나비효과님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요거를 근데 아까 월성동 거기서도 죽전으로 갈아타고 남산동으로 태평로로 갈아타고 다 이 갈아타는 분위기인데 침산동이 여기 학원가가 잘 돼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인구가 그만큼 있으면 분명 뭔가 있지 싶은데 제가 가서는 이렇게 그런 느낌까지는 잘 받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네, 니나님 고맙습니다. 카카오뱅크 유주택자는 대출 조회 안 돼요. 네, 진행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거 지금 진아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거 채팅창을 잠깐 옮겨서, 네, 같이 보이시죠? 카카오뱅크 유주택자는 대출 조회 안 되잖아요. 금지시켰어요. 그게 9월달 초반, 8월달 후반 그맘때 나온 뉴스를 제가 캡처해 와서 보여드리면서 큰일 났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 추가로 대출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례 보금자리론도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의 대출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다른 은행권으로 번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투자 시장 제가 항상 2대 8의 법칙, 20대 80 그걸 말씀드리면서 2주택자 이상의 비율이 전체 20% 정도 된다. 그 중에 그 20% 중에서 20%는 정말 찐으로 2주택자일 것이고 나머지 80%. 그 정도는 계속 갈아타기. 뭐 풍차 돌리기 예금, 풍차 돌리기 적금 이런 것 마냥 집을 풍차 돌리듯이 이렇게 2년마다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톱! 이 스톱. 대출 안 돼. 스톱.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은행권도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멈추는 순간 큰일 났다. 이미 큰일 날 조짐은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아, 침산노 메가박스 CGV로 넘어갔군요. CGV가 점점 더 물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홈플러스 25년 4월에 없어진다고요. 그게 수요가 많으면은 다 버텨낼 텐데 그만큼 돈을 안 쓰겠죠. 저도 내당 홈플러스 한 6개월 전인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네. 이 홈플러스 이제는 홈마트 뭐 하여튼 뭐 옛날 그 이름인 시절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없어진다는 건 이 동네에 막 마트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씀씀이가 그전 같지 않구나 요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W병원 병원만 돈 버는 세상 아무튼 요 문제 참 뼈아프지 싶습니다. 병원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맞죠. 요 추억 연풀 예전에 뭐 홈마트인가 뭔가 했을 때 그 앞에 막 카트 같은 거 세워놓고 막 데모하고 막 카트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이곳인가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막 시끄러운 막 그런 현장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맞습니다. 지금 쿠팡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렸다. 쿠팡이. 저희도 이 생필품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은 거의 쿠팡으로 다 시키거든요. 가끔 가다가 뭐 자질구레한 거 그냥 마실 삼아서 나가서 그냥 다이소 가서 물건 조금 사는 정도? 뭐 이 정도. 네, 애플스님 도시는 살아 움직인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뭐 도시의 승리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도시가 정답은 맞다. 시골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정답은 맞다. 근데 그 정답인 곳 중에서도 또 요거 핵심 키워드가 또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요 그마저도 의미 없어지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냥 내 사는 곳, 내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 내가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냥 그 생활 반경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또 안 중요한 그런 시절도 오지 싶습니다. 70 IC 홈플 저기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이 정말 이거 그 쿠팡이 성장하면 뭐가 문제냐? 나중에 이거 돈 많이 벌면 또 배당금으로 빠져나가고 이래저래 돈 다 빠져나가겠죠 또. 뭐 내당원 불러서 정말 조용하죠. 정말 조용합니다. 네, 탈탈리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했다가 안 본다. 그건 이제 투자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또 과몰입하는 것도 물론 이게 그게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계속 보는 건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이 과몰입하는 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니나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총선 때까지 안 터뜨리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다들 상승이란도 하시는 게 보고 싶은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근거 있는 뉴스들을 보세요. 근데 그마저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마 자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정보를 풀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뉴스 내가 빠뜨린 뉴스가 있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보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터뜨려던 문제 안 터뜨려던 문제 네, KK 쌓여왔던 문제들 뭔가 근데 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영민님, 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안필님 애매하다고.
학군이 이게 너무 넓더라고요. 고등학교 학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이 랜덤으로 배정이 되면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구도 서비스. 왜 지도 그게 왜 학구도? 학구에 관련된 지도. 학구 지도 서비스, 학구도 서비스. 거기 보시면은 이 학군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필수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죠. 뭐 학령기 자녀를 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구도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집이 팔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순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그 학령기 자녀를 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동이 많아지지, 나이 60 넘어서 한갑 지나서 팽팽팽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사하고 이런 것들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동하는 사람이 적다, 정체된다, 가격이 빨리 오르지, 뭐 가격의 변동성이 적어진다. 칠곡이 조금 그런 느낌 조금 있죠.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댓글 요 정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건당 거래 대금은 요거 높아져 있는 상태 3억 4천, 부평 1,000만원, 부산 4억, 서울 아마 10억 쭉 되지 싶어요. 세종 한 5.5억. 세종시 금액과 평균이 수성구와 비슷하더라. 비슷하다. 한 6억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2,000건 돌파. LH의 도움을 받아서 돌파를 했고, 이번 8월은 자력으로 돌파를 하고, 9월은 조금 더 돌파하지만 적으면 2,300, 많으면 2,400, 정말 많으면 2,500까지도 보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2,400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폭등할까요? 폭등? 요렇게 점프해주는 현상들이 있어야만 뭔가 가격에 급변이 생기는데, 일단 가격에 대한 급변은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반반의 비율로 3억 이상 이하가 나뉘어진다는 부분, 영상 보시다가 차트 제가 과거에는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은 또 설명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9억 이상 거래량, 9월 달에 6억 이상 거래량. 이 차트가 아마 지금은 제가 매물 정보를 가장 앞쪽에 다뤄드리죠. 네, 매물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정보를 제일 앞쪽에 다뤄드리는데, 이 부분을 맨 앞쪽에 다뤄드리는 날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왜냐, 6억 이상 거래가 이 특례로 인한 것들 상당 부분 이제 제약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6억 이상 집을 못 사면은 이거 대출 받아서 못 사면은 그러면 그 밑에 가격은 이제 대박 나겠네. 얘가 5억짜리가 가격이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려고 해요. 6억으로 올라가려고 막 용트림을 해요. 근데 얘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 유리천장이라 그러나요? 얘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야, 니 좀 올라가 봐라. 6억 거기 있지 말고 좀 올라가 봐라. 니만 7억으로 올라가줘도 된다. 근데 올라가려면 돈이 투입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사재껴 줘야 되겠죠. 얘가 못 올라가요. 얘가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럼 5억짜리가 굳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기존에 6억 하는 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 집을 6억 주고 누가 사줄까? 그 전에 6억 하던 얘를 차라리 더 선호하겠지. 그래서 6억 이상 대출 안 되면 이제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산일 수 있다. 제가 이걸 단순히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2020년, 21년 이때 DSR이 막 규제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갑자기 6억 이상에 대한 대출들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이 거래량 꼬라박은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6억 이상의 아파트들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충격이 옵니다. 1차 충격, 2차 충격. 전체 거래량을 보이시죠? 6,500건의 거래량이 4,300건대로 떨어졌다가 2,000건대로 떨어지는 데는 단 2달이면 됐어요. 이 엄청난 이 상승 분위기의 거래량, 이렇게 살려놓은 거래량을 죽이는데 단 2달이면 됐어요.
얘는 먼저 충격 느껴지시나요? 이런 충격이 또 온다면 이제 이번 달 거래량도 1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9월 달이 종료된다. 그러면 거래량의 60%가 신고가 된 거예요. 지금 요 거래량, 9월의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요게 60%의 거래량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거래량이 갑자기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나? 얘가 죽었는데 밑에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만, 비싼 아파트들, 이 회색 거래량 이런 것들 요렇게 팍 줄어드는 모습들 요렇게 같이 살아나다가 회색 거래량이 갑자기 껌딱지처럼 바닥에 딱 붙어버렸어요. 껌딱지처럼 바닥에 딱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으시죠? 껌딱지 마냥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야 6억 이상 못 사면 나머지 실컷 사야지라고 했는 거래량마저도 납작하게 눌려버렸어요. 요거. 야, 이거 그냥 제가 이거 별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오는 순간에도 매번 보여드렸던 이유는 제가 뭐 특정한 내용 숨기거나 가리려고 하면은 의도를 가지면은 이거 싹 가리고 요 차트를 이제 더 이상 안 보여드리고 수작질도 할 수 있겠죠. 또 살아나는 것만 찾아가지고 수작질만 하면은 제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은 저를 찾아올 사람들 많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줄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으면 좋지 않으면 다 보여드립니다. 150건 돌파 여부 주목해서 보자고 했을 때도 150건 돌파하고 나서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난 건 맞다. 근데 살아났음에도 저는 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야 이거 특례 돈빨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 게, 거래량 끌어올렸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대단해요 하고 있으면 마치 이것이 정말 찐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아파트 시장 전체가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것 마냥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봤어요. 얘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현상도 150건 이상 돌파했을 때마다 과거에 늘상 좋았더라. 좋을까 아닐까, 그거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차트를 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고, 누군가는 저거 인위적인 거잖아, 좀 더 생각해 봐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 매일같이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래량 이제 다시 꺾일 것 마냥 그랬던 거래량도 막차 타자. 막차 이후에는 늘 안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본 뉴스 중에서도 50년 주담대 받은 사람 어떡하라고,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떡하라고, 내가 50년을 대출을 받을 때는 계속 높은 금리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곧 있으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럼 다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는 다른 곳으로 또 갈아타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갈아타기를 하려면 일단 님이 다시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50년 주담대를 받아서 그 집을 사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상당 기간 고금리 해야 됩니다. 은행이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팔 때는 이 고객을 받는 이 대출자들을 엄청나게 배려해줘서 그런 게 아니죠. 단물까지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 5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젊은 시절에 일해서 버는 그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연금소득까지 쪽쪽 빨아먹겠다는 그런 심산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분양권 거래량, 이것도 숫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세 거래량을 보면 오늘 한 60건 좀 나와야 되는데 40건 나와서 이것도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거래량 맞죠? 하루에 한 60건씩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다 오류가 있다. 과연 근데 이번 주에는 특이한 상황도 없고 오류가 생길 만한 것도 보이진 않거든요. 지난 그 5월달처럼 5월 17일날 방송처럼 이게 왜 이렇지?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게 갑자기 꺾여버리는 걸 보면서, 역시 아직까지 월세를 더 선호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 답답하고요. 뒷부분 제가, 뒷부분들 매일 보여드려요. 뭐 전세 가격,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하는 뉴스 쏙 들어갔어요. 요거 말고 이제 요 뒷부분도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기왕 방송 시작했는가 조금만 더 시작해보고 잠시만 음료수 한 모금만 좀 마시고 댓글 잠깐 보면서 네, 꿈나무님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중단되면 6억에서 9억 이하 거래량은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6억 이상 집을 사는 사람의 40%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 수 있겠구나.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대구의 거래량이 800건이던 것이 저는 특례로 인한 플러스 효과 800건을 감안해서 대구의 거래량이 1600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여기에도 플러스 효과가 생겼죠. 너도 나도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더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말인즉슨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떨어질 때도 거래량은 심리가 냉각되면서 더 얼어붙을 수도 있다. 네, 꿈남님 그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그 비싼 아파트 거래 줄어들면 가격 싼 아파트들은 눈치 더 많이 봅니다. 이게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것인데 아무튼 순환이 멈춰버리면은 뭐 안 됩니다. 중고급 미분양은 지금 대구에 한 7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 개당 뭐 개당 5억씩 해가지고 해봐도 이거 3,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PF 한다고 대출 받아서 땅 부지 매입해가지고 땅 다 문대 놓은 것들 그리고 지금 후분양 한다고 건물 동개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 3,500원은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후에는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3,500억이지만 중고급 미분양이 7천까지 늘어난다면 그때는 3조 5천억이에요. 근데 맨날 뭐 가계부채가 1,000조니 뭐 주담대가 1,000조니 가계부채가 1,800조니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니 이런 이야기 전체 부채를 합치면 6,500조가 되니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떠드니까 이 조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요. 3조 5천억에 대한 이자 비용 얘들 이자 비용 비싸거든요. 한 7% 잡아볼까요? 3조 5천억에 대한 얼마인가요? 2천억이요? 2천억? 이번에 세수 얼마 펑크 났나요? 60조? 세수 60조 펑크 나고 대구는 뭐 한 20분의 1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대구에 대한 배당되는 거 한 3조 정도 펑크 나고 이 중에 이 3조가 다가 아니까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한 40% 좀 내려오나요? 여기 뭐 수천억, 제가 그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천억 빵꾸 나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이 2천억 이자 비용만 2천억? 야, 이거 기업이 몇 개씩 무너질 수 있는 그만큼의 이 돈 비용 지출이거든요. 중공업 미분양 어서 할인해서 중공업 미분양 돼가지고 이자 비용 부담하고 있니? 좀 할인해가지고 제 이 시청자들한테도 좀 이 싸게 팔린 아파트들에 대한 소식을 빨리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할인 분야 한두 개 깨작깨작하고 바이럴 마케팅에 전념하더라. 바이럴 마케팅에 전념하더라.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 비싼지 압니다. 네, 김준희 감사합니다. 가을비님 고맙습니다. 2025년쯤에서 생각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대구에서 꼭 아파트를 소유해야 하나 싶을 정도. 근데요, 젊을 때는 팽팽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한 4년씩 살고 옮겨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또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또 꼭 이렇게 이 소유가 아니고서는 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일단 한 채는 진기고 살긴 살아야 된다. 근데 꼭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나? 하반기 정말 흥미진진하죠.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될 듯합니다. 자, 좀 너무